안녕하세요. 딜러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1월을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강풍. 그 2만 불까지 가고 막 이랬죠. 다시 불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비트코인이 17,000불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원, 반면에 원달러는 지금 계속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90전 하락했습니다. 1105원 70전에 이제 거래됐고요.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우는 약세를 보였고 미국제 수익률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 약세 보였고 달러엔이 조금 빠졌습니다. 104엔 부근에 바짝 붙었고 유로는 올랐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감염이 좀 심각합니다. 따라서 12월 달에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56 빠졌고 나스닥은 0.21% 빠졌습니다. S&P는 0.48 빠졌고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하면서 8%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 증시 많이 올랐죠. 급등 후유증에다가 소매 판매 부진하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기둥에는 이제 소비가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10월 소매 판매가 전일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이제 강한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6천 명,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7만 3천 명.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신 개발의 소식에 뭐 정시가 많이 올랐지만은 상용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지수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2.43에 거래됐고요. 10월 소매 판매 부진하게 나왔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달러 약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운드 강세,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 강세, 캐나다 달러는 약세, 호주 달러, 유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 강세 흐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보시면은 일단 6.5457까지 거래되면서 2018년 6월 이후 이제 최고치에 거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도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영은행들이 아마 시장에서 그 위안화 달러를 산 모양의 위안을 팔고 아마 개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6.5 레벨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 레벨 지지될지 여부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화 6.5가 깨지면은 원달러도 1,100원이 깨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자, 코스피가 계속 뭐 오라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은 뭐 받을 때가 조금 되긴 됐어요. 그렇다고 크게 이제 조정 뭐 빠지면 계속 또 사니까 외국인들이 화이자이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제 그런 소식으로 코스피가 장 초반에 오르다가 또 빠지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하면서 2019년 7월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약 5조 정도 9일 동안 샀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샀죠. 주로 이제 삼성전자, SK 이런 부분들을 사는 건데요. 자, 우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나흘째 200명대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제 객상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없이 지금 우리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예상외로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갖다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칸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 생산 기업 한 기업 미국 정부 계약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가 17일 소폭 전일 소폭 하락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외환당국이 계속 빠지는 것 같다 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두 개입을 했죠. 또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자, 거센 물줄기를 갖다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106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8년 12월 4일 이후 이제 최저치거든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중국 위안화 강세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 원달러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1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거든요. 1100원대가. 따라서 1100원대 지지 여부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당국의 구두 개입 외환 이제 전날 개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뭐 적극적으로 셀을 하기도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1100원 초중반에서 계속 레이지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굉장히 또다시 또 17,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7,000. 2018년 1월 7일 이후 이제 최고치요. 한 24시간 동안 4%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제 추가 보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최근 이제 오른 것은 이제 금융기관들 이제 최고 주요 기업들이 이제 가상화폐에 세계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거래도 뭐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거래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 거래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 은행들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가 통장 개설을 하려면은 잘 안 해줘요. 예,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기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농협 계좌가 우리나라 저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협 계좌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거래하기가 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간 금투자자 비트코인의 대거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중국도 전자화폐 도입했죠. 일본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유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이런 것처럼 이제 전자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조금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yway,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죠, 주식 올라가죠, 부동산 올라가죠. 전부 다 이제 투기 열풍이 지금 강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조심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금 가격 초반에 얼마나 올라간다 그랬어요. 금 가격 뭐 2,000달러 간다, 3,000달러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전망이 이제 무색합니다. 뭐 다른 것은 올라가는데 금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금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